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대표 상담사 승진쌤입니다. 전 남친한테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헤어지고 연락하는 남자 심심찮게 보셨을 거예요. 내 친구의 전 남친 얘기라든지 내가 전 남친과 제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 이 연락이 정말 희소식이겠지만 그렇다고 진짜 막 좋나 하면 그것도 아니죠. 나만 제외를 바라고 연락을 바라면 뭐가 되겠어요? 상대도 제외하고 싶어서 연락하는지가 중요하니까. 보통 전 남친이 연락했다 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 있으시죠? 바로 그거죠. 영어로 하면 드래곤플라이. 연락이 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나한테 연락한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연락하는 남자들은 정말 그것 때문이기만 한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연락하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별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려야겠죠. 헤어진 이유 간단합니다.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딱 하나거든요. 안 행복해서. 좀 더 재밌고 행복해지려고 연애를 했어. 행복하지가 않네? 좋은 점이 없네? 그럼 헤어지자. 딱 요 프로세스로 이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남자만 그러냐? 여자도 똑같아요. 일단 연락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의심, 정확히는 아리송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히지가 않고 대화가 안 되고 답답하면 대부분 지쳐서 이제 이별을 결심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번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안 고쳐지면 내 말이 통한다고 생각이 들까? 내 말이 안 통하는 상대랑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만나려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도 먼저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그게 바로 의심, 즉 아리송해서입니다. 이별은 정말 큰 결정이죠. 이런 결정 앞에서 누구나 다 신중해지기 마련인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한 건 아닐까? 좀 하면 바뀔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좀 성급하게 선택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못 믿으니까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연락을 나누는 도중에 아니면 뭐 연락을 하다가 만나서 여전히 똑같네? 하나도 안 변했네? 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이별이 틀린 판단이 아니었구나. 역시 난 그냥 갈 길 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야 그걸로 끝이죠. 진짜로 이런 경우 많아요. 그냥 설레발 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가셨다가 상대가 주는 마지막 기회를 아깝게도 놓치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정말로 재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이 진짜로 바라는 모습으로 제대로 바뀌어 계셔야 돼요. 이제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가 바라는 대로 취직도 하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것도 단기간에 3일 만에 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헤어져서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운동만 하고 타이즈 입고 그냥 전신샷 한번 띡 찍어서 올리고 넣어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야. 살 많이 빠졌네 라고.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대면 너어로 바꿔서 보내드렸더니 제외가 됐다는 거지. 이미 헤어지고 첫 만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영상 봐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 빼고 다른 건 다 괜찮았었어. 실제 사례가 있는데 여자분이 거짓말을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게 됐는데 사실 다른 부분들은 되게 잘 맞았어. 그거 하나만 빼면 사람이 반성하고 고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만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먼저 연락이 온 사례가 있었어요. 자, 문제는 정말 너무 크고 또는 자주 실망을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큰 사례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겠다. 이건 진짜 끝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트라우마까지 자극된 경우들이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 상담사잖아요. 그래서 특히 트라우마가 왔거나 신고를 당했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 항상 옵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이 오히려 제외가 잘 돼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혼전순결이라고 남자친구한테 얘기하고 서로 약속하고 살아갔어. 두 분 다 혼전순결을 바랬던 사람인데 여자분이 어떤 모종의 사례로 어떤 남자랑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게 돼버렸고 그걸 들켰어. 들켜서 헤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를 쓴 것보다 통상적인 솔루션보다는 남자친구에게 이제 내가 강력한 맹세 조항을 말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까지 했어. 남자가 이제 좀 반신반의하더니 제가 한 3번이나 4번은 해야 이 사람이 믿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남자친구랑 치료도 받으러 다녀야 된다. 왜냐면 발기보전이 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왔어. 상담 받고 제외도 하시고 뒤에도 이제 후속 상담을 받으셔서 좀 트라우마 치료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자친구가 끊임없이 의심하거나 또 계속 님을 괴롭힐 거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잡아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불안해서 의존성이 높은 경우. 원래 항상 옆에 있던 게 없어지면 허전해지잖아요. 저는 헤어지는 거를 항상 몸에서 장기를 빼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있던 장기가 없어지면 사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보통 이 경우는 남자가 이별 통보를 당하고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불안 유형이신 남자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여자친구에게 매달리고 집착하고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서 결국 헤어짐까지 통보당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다 의존성이 높아서입니다. 애들도 부모랑 떨어뜨려 놓으면 굉장히 울잖아요. 엄마 아빠랑 떨어지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어쨌거나 내가 재회를 바란다. 그런데 전 남친한테 연락이 왔다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애 때 헤어짐의 요소들을 갖고 있었던 게 없어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나와 연애가 아니라 다른 것만 바란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혹은 내가 만만해서 그러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만만한 여자 특징도 올려드렸으니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고. 솔직히 상대방이 뭘 바라고 연락했는지 감이 안 잡힌다. 그런 관계를 위해서 연락한 거를 어떻게 돌려야 될지 좀 막막하시다면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에 상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의논을 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나요?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으니 말씀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연예의 자격 대표 상담사 승진쌤이었습니다.